안녕하세요. 어떻게 쌤이 월요일 날 그 숙제를 이렇게 올려주신 그 내용들은 다 공부들을 하고들 오셨죠? 어. 아니 괜히 쌤이 숙제 올리는 거 아니고 딱 이거 보면 좋다 해가지고 그 봐야 되는 영상이랑 이런 자료들까지 같이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좀 보고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쌤이랑 포복자 시리즈 부분 볼 건데 먼저 여기 기출문제 그동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 그 지금 이론서 지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보고 쌤이 또 정리언nom으로도 한번 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찬찬히 봅시다. 여기 이제 기출문제 1회 때인데요. 2.25 문제래요. 2.25 문제? 왜 25가 붙었을까? 자, 과정조사하는 거에서 뭐 최소 표본주수, 최소 추출 과실수 뭐 이런 거 물었네요. 네, 간단한 문제고. 이럴 때는 어지간히 낼 거 없었나 봐요. 네, 피해 정도 구분하는 거 뭐 몇 프로 그것까지 물어봤죠. 이것 때문에 가로가 4개인데 매실 관련된 게 하나니까 0.25 4분의 1이다 해가지고 사실은 점수 배점이 몇 점으로 나왔는가 사실은 좀 보는 게 더 그거 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문제 개수를 한번 쌤이 그 매겨봤어요. 2회 때는 2문제 나왔대요. 네. 포도, 뭐 표준 수확량, 보정지수, 산출식을 쓰고 뭐 주간거리 측정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에서 빠진 부분들이죠. 그리고 자두 품목의 수확량 조사의 착가수 조사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지금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문제인데 다 죄다 써라, 그죠? 근데 쌤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이 시험이 출제되는 트렌드라는 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1, 2회, 3회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낼 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1, 2회 때는 특히나 좀 이런 서술 문제가 막 깔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후에 그 채점 기준에 대해서 막 소송이 걸리고 그러니까 조금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로 문제라든지 단답식 내지는 계산 문제 이런 쪽으로 지금 살짝 선회를 하는 느낌이 있는 건 맞는데 사실은 어차피 이 친구들은 그 채점 기준이라든지 2차 같은 경우에는 정답도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런 예전에 그 서술 문제 있잖아요. 이걸로도 조금 돌아갈 수 있겠다. 예.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는 특히 최소 한 문제 정도는 좀 긴 서술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이번에. 어쨌든 뭐 트렌드가 막 이쪽으로 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를 난이도를 올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저거거든요. 서술하시오 내용을. 3회 때는 3문제 나왔대요. 수익감소 보장 방식으로 나온 놈은 빼고 그냥 딱 이 정합으로 나온 내용들 중에 보면은 그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OX라고 이런 식으로 요 출제 유형 참 괜찮아요. 나오기. 그리고 보험금 산출식수라고 낭손해보장보험금 간단한 문제고 과정조사하는 거 최소 표본과실 개수 관련해서 간단했죠. 이것도.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서술 아니면 그냥 간단한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 비가림 시설 보고 아이고 살짝 설렜었는데 비가림 시설 뭐 보험금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 금액, 최대값, 최소값 그거 가지고 보험료 그거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보험금 계산을 하고 이제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준비들을 신나게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뒤에까지 보면 알겠지만 비가림 시설 쪽으로는 보험료를 진하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모호함이 있었거든. 거기 막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내기 조정은 껄쩍지근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비가림 시술은 이게 이번 이론서로 보면은 일단 이제 확정적으로 뭐 비례 보상 부분은 없는 거고 해가림 시설은 그게 들어가 있으니 확정적으로 낸다라고 그래도 그러면은 비례 보상 한번 시켜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해가림 시설 쪽으로 내는 거를 그동안도 보면 조금 선호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이론서를 놓고 보면은 이 보험료 부분 있잖아요. 계산도 이제 뭐 예시가 이게 주어졌는데 예시라고 쌤이 그러니까 이대로 나오면 이거 문제 내기 거시기하다라고 그때 한번 얘기를 하고 나서 수정이 됐는데 예시를 또 쌤만 들었는가 그렇게 나왔더라고 또. 근데 실제로 시험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거에서는 사과배하고 벼 정도만 예시를 깔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론서에서는. 근데 그 밖에 품목을 낸다라 그러면은 조건으로 이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과배도 거기 예시라고 나왔기 때문에 조건을 주지 않으면은 이거를 또 진하게 물어보기엔 좀 껄쩍지근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비가림설 보험금계산 문제는 아니었고 보험료 관련된 걸로 나왔었다. 4회 때 한 문제. 5회 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4.36 문제라고 했지만 이게 6회 때인가는 아마 더 나왔을 거예요. 따지면 개수로. 근데 이제 이게 참다라고 써있지만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참다의 문제로 보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건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현재 이론서에서는.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복숭아 관련해서 이제 보험금 계산하라고 했는데 여기도 쌤이 이제 문제를 바꿔놨어요. 예, 수정을. 왜냐면 이 지급 시기 관련된 썰이 지금 현재 이론서에서는 과수 쪽에서는 안 보이고 약관에는 있지만 그 이론서에서는 가축 부분에 이 썰이 있기 때문에 쌤이 그 맞춰서 어쨌든 좀 문제 또 수정을 다 했는데 어쨌든 이거 풀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복숭아로 나왔고 복숭아 보험금으로 보험기간 관련된 거 이제 보험기간은 최소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매 회에 참달에 귀한 문제 하나 있었고 하나 나왔고 이 문제는 거의 모든 학원과 카페와 쌤들이 다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문제를 쓰더라고요. 왜냐면 귀하거든 참달의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가지고 이게 말이 성냥 구하라는 거지 사실은 뭐 여기서 응용하면은 뭐야 지금으로 응용하면은 뭐 피해율 구하란다든지 뭐 보험금 구하란다는 거지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조금씩만 추가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귀한 문제다 이 문제는 많이들 썼고 또 그리고 비가림시설 피해조사 관련된 거 역시 쓰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험금 막 이거 어떻게 나오지 저렇게 나오지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들 준비들 하는 수험생들이 꽤 있는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썰 쓰라고 그죠? 그게 더 많이 나왔다. 거의 그걸로 나왔다. 비가림은 6회 때 미쳤지. 여기 막 포목자 시리즈를 폭격해버렸어요. 6.33 문제. 역시 보험기간 관련된 얘기 나왔고 뭐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자기부담금 이거 쓰라고 한 것들은 얘가 뭐 자두라고 갖다가 했기 때문에 자두인 거지 뭐 사실 다른 품목 갖다 놨을 수도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자두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자기부담 비율 문제로 사실은 좀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 평년 수확량 산출식 이것도 이제 뭐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때는 포목자 시리즈를 많이 건드려줬어요. 6회 때는 지금 뭐 시험범위 아닌 것들도 좀 보이고 지금은 역시 또 비가림시설 해가림시설 뭐 시설 문제여서 뭐 보험금 진하게 계산하냐 그 생각인데 아니죠. 뭐 최소 보험가입금액 이런 거 그죠? 출제하는 사람들도 거기가 적혀있는 거 자체가 껄쩍지근한데 거기 건드리겠어요.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소송 당하려고 그죠? 그래요. 그리고 또 착과수 문제 착과수 관련된 거 이런 거 이것도 뭐 보험금 계산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분류할 줄 아는가 실제 결과주수를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가에 대한 문제였고 꽤 괜찮은 문제였어요. 이 문제도 다 쌤이 바꿀 거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곧 받게 될 그 문제집에다가 2차 문제집에다가 이론서에 맞게 시험 범위 아닌 놈들 다 덜어냈고 다 수정해서 했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놈만 풀어보면 돼요. 자, 또 복숭아 문제 하나 줬죠. 근데 뭐 수확량 뭐 피해율 구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조금 변형하면 그냥 보험금 구하라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보험금 문제 나온 거예요. 복숭아로 나왔어요. 또 복숭아 그죠? 7회 때는 한 문제 나왔네요. 포도 해가지고 지급 가능한 보험금 3가지 쓰라 그랬고 여기 가로넣기 뭐 들어가야 되는지 가로넣기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요. 시험은 일단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뭐 추세가 포도복숭아 이거 보험금 정도 물었고, 예? 그럼 다른 쓸데없는 거 시험범위 아닌 거 이런저런 거 조금 빼고 보면은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보험 가입 금액이라든지 이제 보험료 부분을 좀 물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나올 그게 아니고, 보험 기간에 대해서 좀 계속 물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잡아볼 수 있죠. 이 희귀한 문제, 이제 수확량. 결국에 이제 수확량 구하는 것은 이제 보험금 우리가 구할 줄 알면 수확량 구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포도복숭아 참다래까지네요. 근데 그 이런 거 보험금 관련된 거 구하는 거, 보험 기간,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요 정도 우리가 뽑을 수 있겠네요. 그죠? 평균상의 시험범위 아니고. 여기도 지금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뭐 최소 표본 과실수, 간단한 것들. 그래서 이번 우리 이론서 내용을 이제 한번 쌤이랑 쭉 보도록 합시다. 대충 이 정도 문제가 그동안 나왔구나. 자,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및 비가림 과수 손해 보장 방식 해가지고 포도복숭아, 자두, 밤, 호두, 참다래,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이거를 선생님은 포복자 시리즈라고 불러요. 포복자 시리즈. 근데 이제 여기 이번 이론서에서는 또 여기 중에서 포도하고 대추, 참다래, 포대참 얘네들은 비가림 가수로 해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좀 분리해놓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얘네들을 다 합쳐서 선생님은 여기 다 써있는 애들 있죠. 포복자 시리즈라고 명명을 한다. 이 정도는 이름을 조금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 틀을.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좀 그 일단 품목 개수가 일단 많고, 얘네들이.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다 이렇게 분류를 조금 해놨는데, 이 스타일들이 있어요. 얘네 스타일들만 조금 파악을 하면은 결국에 뭐 그 규칙들이 있거든요. 일정한 규칙들. 그것만 파악을 하면은 사실은 뭐 또 암기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보험 기간이야 뭐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것들은 조금 암기가 필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이 보험금을 구하는 수확량 구하면은 PA율 나오는 거고 PA율 나오면 보험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징들만 조금 파악하면은 사실은 그 어려운 부분은 또 아니다. 그리고 미리 쌤이 얘기를 하면은 이 포도복숭아, 자두 얘네들하고 지금 이렇게 쌤이 나눠놓은 게 이제 특징들이 있는 그거기 때문에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억을 앞글자를 따서 포복자가 두밤 동안 참달의 땜에 살살 오유. 참달이랑 밤에 뭐 달라고 살살 왔을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자. 그래서 포도복숭아, 자두 야네들은 결국에는 쌤이 포커스가 이제 뒤에 뭐 쌤 이제 정리해 준 거 볼 때는 얘기할 건데, 결국에는 수확량 어떻게 구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죄다 보험금 구한다고 그러면 이미 봤지만 뭐 포도랑 복숭아 보험금 어떻게 구하는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참다래도 뭐 수확량 구하는 거 나왔고, 결국엔 이거 보험금 구할 줄 알면은 뭐 다 구할 줄 아는 건데, 보험금 자체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하니까 문제에서 보험금을 구하라고 하려면은 이 보험가입금액은 뭐 바로 주든 아니면 한번 뭐 계산하게 해도 주든 어쨌든 주어지는 값이고, 자기부담 비율도 그래요. 자기부담 비율 얼마 들 수도 있지만 뭐 한번 썰로 줘가지고 저거 몇 프로다 하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주어지는 값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피해율을 구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피해율은 여러분들 다 아는 거 평수미평이라면서요. 평수미평. 그러면 이 평년 수확량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이다. 역시. 그리고 이 미부상 감소량은 평년 수확량하고 이 수확량 가지고 구하는 값이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거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이 돌아왔는데, 이 품목들 죄다 각각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면 사실은 다 끝난 거다. 보험금 구하는 것이. 그래서 일단 이론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좀 선생님이 다 보고, 선생님도 정리하는 거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 포복자 시리즈는 포복자가 두밤 동안 참다래 때문에 살오유. 그리고 그 중에 포도, 대추, 참다래 이 세 녀석은 그 비가림 가수로 또 따로 조금 분류를 한다.
비가림 시설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 친구들. 비가림 시설을 이렇게 피복제 딱 해가지고 잘 해놔야지. 그 시설을 포대로 만들어놨네. 참나. 포대로 만들어놨어. 참나. 포대 참. 그래서 좀 이거들 보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포인트는 다른 것들은 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비용을 하는데 이 병충해를 해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복숭아만 해당이 되는데 세균구멍병에 한해서 복숭아 세균구멍병이 왔을 적에만 이 병충해를 해주는 것이 있다. 다른 것들은 다 자연재해 요새 화재만 해주는데 자조화만 해주는데 그래서 그 복숭아만 해당되는데 세균구멍병으로 인한 발생하는 피해는 50%만 보상한대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여기만 뭐 가로넣기 나올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 계산식이 어떻게 이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은 무슨 말인지 좀 파악이 될 거예요. 자, 밑줄 가로넣기 맞춰 쓰시고 다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계속 뒤에서 좀씩 반복이 돼요. 그래서 본 김에 한번 이거 보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기상청 자료 확인하고 현지 방문 등을 통해서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한다. 항상 이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실컷 조사 다 해놨더니 마지막에 엄마 이거 보상하는 죄 아니네. 헌일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자료예요?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 의견서, 그리고 손해평가 인해 소견서, 손해평가 사의 소견서 아니고 손해평가 인해 소견서. 이게 법도 그렇고 우리 이론서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풀 센텐스를 써놓고, 그러니까 풀 문장을 써놓고 여기다가만 가로를 쳐버리잖아요. 그럼 고지고대로 써야 돼. 똑같이 가로넣기를 하면요. 다른 놈 써버리면 틀립니다. 여기 뭐 손해 사정사 쓴다든가 그러면 아작 나는 거예요. 자,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한 컷,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돼도 가능한 거 한 컷. 그러니까 전반 세부 선생님이 한 컷씩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 판단해 가지고 뭐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수학기에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사실은 정리한 데다가 써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다 써놔보세요.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이제 조사하는 것들이 조금 그 애들이 좀 달라요. 이 품목들마다. 근데 그게 일련의 규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반복할 거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수확량을 쌤이 지금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할 때 필요한 값들이 이런 값들이 필요해요. 품목별로. 주당 착과수 조사. 나무 한 주당 착과수 몇 개가 달렸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밑에 봤더니 선생님이 주당 착과량 조사 그랬어요. 착과량 킬로그램. 주당 몇 킬로인가? 근데 왜 얘네들은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지? 왜 이런 값들을 가지고 수확량 가지고 나서 수확량을 책정을 하지? 생각을 해보면 이 포도복숭아 자두 두밤 뭐 호두 밤 유자 얘네들은 일단 사이즈가 좀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가 그래 샘지막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매실대추 살구는 얘네들에 비하면 조금씩 작죠. 사이즈가. 그죠? 그래서 포도 송이로 이거는 포도 알이 아니라 선생님 포도 알은 더 작은데요. 뭐 그러지 마. 포도 한 송이 두 송이 얘기한 거야. 근데 매실대추 살구 이래들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개수를 셀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적에는 바로 킬로그램 결국에는 달아야 되기 때문에 주당 몇 킬로 나오는가 그거 가지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밑에 뭐 제곱미터당 착과수 조사하는 거 해가지고 참다리 얘는 왜요? 이 참다리는 사실은 이제 얘가 조금 여러분들 여기서 힘들게 한다라면 힘들게 하는 친구인데 왜 그런 거니? 참다리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쫙 있으면 덩쿨처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참다리 막 달려있단 말이에요. 막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를 분별하기가 참 거시기해. 이 나무의 것인가 여기쯤에 달려있는 이 키위 참다래가 요 나무 건가 요 나무 건가 이게 좀 찾기가 참 애매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서 딱 단위 면적 딱 정해가지고 여기서 몇 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제곱미터당 그 몇 개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면적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참다래는. 이 어떤 나무 것인가가 이 찾기가 진짜 힘드니까. 그럼 오미자는요? 네. 오미자도 이게 지금 오미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을 갖다 놨던 거. 그렇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계속 다 세고 있을 거냐고. 그래서 메타당 몇 킬로가 나왔는가 그 착과량을 조사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놈 가지고 이따가 이제 우리가 뒤에서 그 성량 거시 혈족에 요 개념을 써요. 조사를. 자, 그래서 이제 이 보험금을 구한다고 그러면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그 자기부담 비율 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피해율도 평수미평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성량 구하는 게 그 핵심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자 포도복숭아 자두가 먼저 나왔네요. 성량 조사를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맞춰서 해놓으세요. 왜냐면 봐봐요. 포도복숭아 자두에서 착과수 조사, 과중 조사, 이렇게 착과 피해 조사, 그리고 낙과 피해 조사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좀 네모 박스를 쳐놓고 또 다음 거 넘어가면은 또 뭐 이렇게 밤호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게 이걸 안 쳐놓으면은 이게 뭐 1, 반가로, 가나, 다 뭐 쌍가로 1, 2, 3, 4 막 섞여 있으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쌤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치고 보라고. 초보들은 이게 진짜 안 보이잖아. 갑자기 뭐 앞에 나왔다 뒤에 들어갔다 또 이렇게 막 이어지니까 헷갈리잖아요. 또 바가 또 쌍가로네. 응? 그러니까 뭐가 앞인지 뒤인지가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게 분별이 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쌤이 이게 좀 체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초보들은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쌤이랑 이렇게 맞춰놔요. 쌤이 이거 파일을 올려주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 필기 따로 딱딱딱딱 쌤이 이거 하는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미리 다 올려주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 이론서에도 이걸 좀 맞춰놔라. 그래야 이제 쌤이랑 또 밑줄 강의하고 할 적에도 또 쓰고 할 거니까. 그래서 포도복숭아 자두 성향 조사에서 이 착과수 조합은 어떻게 하냐. 조사 대상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농지에 대해서 한대요. 왜 사고 여부에 관계없이요? 얘는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이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소량의 합을 빼가지고 이 수확량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특징이에요. 포도복숭아 자두만 이래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자 착과량은 달려있는 그 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 달려있는 놈에서 그럼 이게 기준이구나. 여기서 시작을 하는구나. 사고당으로 뒤에 사고가 와가지고 감수량이 생겼어요. 그놈 된 거 뺀 게 수확량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수확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시기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이렇게 이런 워딩들이 이제 뭐 쓰는 그 지면 부분을 대비하는 그런 워딩들이 되겠죠.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는 뭐 이제 다들 알죠? 실, 미, 거, 지어 하는 거고요. 그죠? 쭉 보시고 그 과정조사 이거는 사고가 접수된 농지 하나요.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한다.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너무 일찍 수확기까지 이제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너무 어릴 때 가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수확 즈음에 대한 이제 자랐을 적에 이제 과정 그 계당 과정이요. 계당 과정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한다.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 포도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을 추출해가지고 품종별로 과실 개수하고 무게를 조사한대요. 그래서 이거 개수하고 무게를 조사를 하면 이렇게 계단과 좀 걸 수 있잖아요. 몇 개인데 그게 다 몇 킬로였다. 그럼 나눠 보면은 이게 한 개에 몇 킬로구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주 20개, 포도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렇게. 쌤이 뭐 뒤에 또 그 정리할 적에 표로 또 정리를 해놨는데 보세요.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과중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품종별 평균 과중을 적용하거나 자두는 제한돼요. 이 품종별 평균 과중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정도 되니까 이걸 적용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고, 자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데이터가 불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그 과중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수확전 대상재 발생 시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초 10일 전에 보험가입 대리점으로 수확 예정일을 통보하고 수확 개시 1일 전에는 조사를 실시한다. 쌤이 가로놓기 문제 낸다면 쌤 여기 무조건 낼 거야. 이게. 왜냐면 이게 은근히 수확 개시 최초 10일 전, 최초 수확 1일 전, 이게 좀 지금 봤으니까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잖아. 내일 한번 이거 떠올려 보세요. 쓰려고 하면 이게 여기다 딱 가로쳐 놓으면 쓰기가 순서가 좀 껄쩍지근해.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계 최시, 최수일 이렇게 좀 기억을 해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요. 그리고 미보상 비율 조사하는데요. 가장 높은 미보상 비율 적용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맥스 미보상 비율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피해율이 평수미평으로 가져가는 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피해율을 평수미평으로 가져가는 친구들은 그 미부상 감수량이나 이런 거 구할 적에 평백의 수 한 거에다가 곱하기 맥스 미부상 비율로 가는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과중조사가 실시된 여기도 안 했구나.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미부상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미부상 비율을 적용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발견이 돼서 얘네들이랑 지금 다른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요 놈으로 조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과정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최초 조사값을 적용을 했다. 최초 조사값. 그리고 역시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최초 조사값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조사값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얘가 맞는 놈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 한 값이. 착가 피해 조사 해가지고 착가 피해를 유발하는 죄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고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말 하나 나와요. 여기 착가수 조사 여기 내용에서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우리 여기 착가 피해 조사의 그 착가수 조사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방금 전에 포도복숭아 자두 성형조사 바로 밑에 그 착가수 조사 그 워딩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말하냐면 여기 그죠? 여기 바로 밑에 이거. 그러니까 얘 말은 재밌는 말이에요. 여기 착가 피해 조사의 착가수 조사랑 방금 앞에 그 착가수 조사 그거랑은 다른 거야. 다른 조사야. 같은 조사 아니다. 그런데 착가수가 그 큰 차이가 없으면은 별도의 착가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이 착가수 조사값으로 대체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조사 대상 주수 계산, 실제 결과 주수에서 수확 완료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나무 주수, 조사 대상 주수. 그래서 실미 고수조네 이제는 실미 고수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단 여기 지면에서는 워딩이 이렇게 왔지만 이 조사 대상 주수의 개념을 생각하면 이런 값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실제 결과 주수에서 이런 값들을 뺀 게 조사 대상 주수가 되는 건 알고도 계시죠? 개념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요. 품종별 20개 이상, 3주 이상 표본주, 그리고 포도는 농지당 30개,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60개. 그리고 언제 피해 구성조사 생략할 수 있어요?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 구성조사가 의미가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대요. 자, 착가 피해 조사 이어서 보면은 낙과 피해 조사 이어서 보면은 자, 낙과 피해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대요. 단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둔 경우 등 실제로 그 조사로 가보면 여러분들 제가 와가지고 그냥 떨어진 대로 둔 게 아니라 농부분들이 다 떨어졌네 해가지고 다 긁어다가 한 곳에서 이렇게 모으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 같이 표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이 저 전수조사라는 말이 사실은 손해평가사들한테는 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저게 전수조사 다 전수조사라고 그러면 그죠? 자, 즉시 조사 대상 주수 실미거수죠. 그리고 거대대 발생 시 표본조사의 표본 주수는 품목별 표본 주수표의 2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할 적에 수감 면적 내에 있는 그 낙과수 조사하는데요. 이때 표본주에 수감 면적되어 있는 낙과는 표본주와 품종이 다르더라도 해당 표본주의 낙과로 본다. 이거는 누가 봐도 예를 들어 이게 A 품종 나무예요. 그리고 이거는 B 품종 나무예요. 근데 여기 수감 면적 내에 있는 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낙과를 이건 누가 봐도 B 품종 거야. 떨어져 갖고 굴러왔어. 그래도 얘 걸로 본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얘 것도 떨어져서 뭐 여기로 간 놈이 있겠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깎아보니까 어느 쪽에서 굴러왔는지를 알아. 누구 걸로 볼지.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워딩이 있습니다. 단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 수를 세고 전체 낙과 수 중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쌤이 이제 보면서 잠깐 생각이 든 건데 예전에는 여기를 뭐 100개 정도 가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는 그 사례 문제를 서술로 만약에 쓴다라고 그런다면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봐봐요. 그 전체 낙과 이렇게 낙과가 됐는데 이게 품종 구분이 어렵다. 그럴 때는 그 어떤 방법으로 이 품종을 구분하는가? 그러면 이제 써야지. 전체 낙과수를 세고 전체 낙과수 중에서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끝! 뭐 이 정도 써줘야 되는? 한번 생각만 해봤어요. 그래서 밑줄 쳐놓으시고 자, 또 이번에 이제 낙과 헐적에는 이거 피해 구성 조사할 때 품종별 20개 이상, 포도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자는 농지당 60개 이상. 다만 전체 낙과 수가 60개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60개가 떨어진 게 60개가 안 되는데 60개 이상으로 해. 그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조사 당시 수확기에 해당하지 않는 품종이 있거나 낙과의 피해 정도가 심해 피해 구성 조사가 의미가 없을 경우 등에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두밤이 수확량 조사. 두밤이 이제 호두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앞에까지는 이제 포복자 얘기했잖아요. 이제 두밤이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이 뒤로 쌤이 방금 전에 이 품목을 포복자 시리즈를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포도복숭아 자두하고 나누고 두밤이 나누고 참다래 나누고 대매살 나누고 오미자 나누고 유자 나누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포복자 부분을 본 건데 이 두밤이부터는 이 뒤로는 이 특징이 있어요. 얘는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인데 그 수확 개시 전과 후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부터는 다. 근데 유자는 후가 없어. 그냥 얘는 전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진짜 없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여기 죄다 수학 전과 후를 나눠서 일단 전 개념, 후 개념을 쓴다. 그 내용을 생각을 하고 보면은 근데 뭐가 어려운 거 있냐? 아니요. 수학 전을 확실하게 알면 수학 후는 수학 후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 개시 전을 알면 수학 개시 후는 그 수학 개시를 기준으로 그 후기 때문에 그 나오는 그 워딩들만 조금 추가되는 대부분이지 뭐 크게 다른 그런 게 없어요. 네. 호두하고 밤 이제 수학량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 좀 맞춰 놓으세요. 필기는 연필로 한 거니까 때 돼서 뭐 필요 없다 싶으면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큰 걸 먼저 보면은 초보들은 그냥 읽으면 이게 뭐가 상위 개념인지 하위 개념인지 잘 분간이 안 되니까 자 전을 좀 잡아둘게요.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 이렇게 한다. 그리고 쭉 수학 전에 관련된 수학량 조사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고 또 후 이렇게 두 개 딱 잡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후 부분은 전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그 차이 나는 놈만 딱딱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면 부분은 딱 그렇게 하면은 좀 가볍게 단도리가 돼요. 그래서 전 부분을 지금 홀 쪽에 조금 주의 깊게 보면은 후 부분은 거의 공짜 느낌이다.
실제로 이 이론서 지면 부분에 깔려 있는 내용은 전 부분 플러스 수학 개시 후기 때문에 나오는 워딩들만 조금 추가가 된 거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확이 되기 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지금 얘기한다라는 거죠. 조기 수확 및 수확 혜택 등으로 수학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품종별 조사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최초 조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쭉 내용을 보고 조사 대상 주수 실미 고조 일단 확인하고, 그리고 밤은 성의로 호두는 청피로 한다. 밤송이들은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호두 청피는 뭔 소리야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진 한번 가져왔는데, 우리가 그 시중에서 사는 그 호두는 푸른 이 껍질이 벗겨진 상태인 거를 보통 우리가 사잖아요. 그래서 아니 호두는 그럼 이 상태로 생긴 놈인가 싶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호두 청피예요. 원래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푸른 껍질을 벗겨낸 게 이 호두입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보통은 또 이것도 다 이 껍질도 벗긴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알맹이만 먹는 것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팔기도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100개 이상, 그러니까 품종 구분이 낙과에 대해서, 전체 낙과에 대해서 그 품종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수 세고 전체 낙과 중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좀 반복되는 거죠. 과중조사는 3주, 품종별 20개, 농지장 세종 60개. 아까 복숭아 자두는 이렇게였고, 포도만 품종별 30개였었잖아요. 그 차이. 그런 거 조금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런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밤의 경우에는 품종별 과실 개수를 파악하고 과실 내 과립을 분리하여 지름 길이를 기준으로 정상 30mm 초과, 소과는 30mm 이하를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한다. 이게 그 30mm는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면 잘 기억나요. 근데 여기가 초과였던가 이상이었던가 미만이었던가 이하였던가 이게 좀 껄쩍지근하거든요. 를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한다. 이때 소과인 과실은 해당 과실 무게의 실제 무게를 실제 무게의 80%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 식을 보면은 이 말이 좀 명확하게 또 정리가 되는데, 개당 과중이라는 것은 한 개당이 킬로그램이 몇 킬로 나가는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당 과중이라고 그래 이게. 그러면은 전체 그 표본이 되는 개수 몇 개 나올 것이고, 그거 밑에다 놓고 위에 이제 킬로그램 올리면은 계산 가중 나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30mm 초과하는 이 정상에 해당하는 구분이 된 거는 그 정상 표본 과실 무게 합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하지만 이 소가 표본 과실로 이렇게 분류가 된 친구들은 여기 무게 합, 무게 합, 여기는 띄어쓰기를 하고 여기는 안 하고, 뭔가 합 개 쓰려다가 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왜 들지 나만? 나만 그런 건가? 하여튼 무게 합, 그래 뭐 말 되니까. 어쨌든 그 소과 표본과 실 무게의 합에다가 그대로 이걸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소과의 경우에는 그걸로 분류된 거에는 곱하기 0.8을 곱해가지고 가져온다.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쌤이 이제 그 기억하자 그래서, 야, 밤을 깔 적에는 팔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걸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곱하기 0.8 가지고 온다.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중을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단 과중을. 그리고 호두를 봤더니 호두의 경우 해가지고 뭐가 또 호두도 이거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이, 그죠? 근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아직 없어요. 사실은 이게 7회 때 호두가 들어오면서 얘가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 이론서에도 이게 내용이 없더라고요.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해봅니다. 일단 없어요. 고맙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밤 소과랑 뭐 정상이랑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규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먼저 30mm 지름의 원형 모양 구멍이 뚫린 규격대를 준비하여 샘플 조사 시 해당 구멍을 통과하는 과립은 소가를 분류한다. 이게 이제 30mm니까 이걸 통과해버리면 이거보다 작다라는 얘기잖아요. 크면 통과를 못하겠지. 그죠? 그래서 통과하는 과립은 소가로 이렇게 따로 분류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과정부 위로 향하게 하고 밤의 볼록한 부분이 정면을 향하게 하여 밤이 통과하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밤의 가장 긴 부분이 보이도록 밤을 넣어야 하며 세로로 넣는 등 양아치니 세로로 넣는 등 구멍에 통과하기 위하여 밤의 방향을 변경하지 않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대각으로 넣으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밤의 가장 긴 부분이 보이도록 넣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낮과 피해 및 착과 피해 구성조사. 자, 두밤이부터 뒤로는 이렇게 수학 개시 전 그리고 후 이거를 구분을 해서 성형조사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래요. 이 수학 개시 이게 전이고 이게 후라고 그러면 두밤이는 그 일단 껍질이 좀 딱딱한 친구들이고 이런 보호막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수학 개시 전에 낙과를 해도 그거를 좀 잡아줘요. 예? 성냥류로 이렇게 잡아줘요. 감안을 해줘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좀 물컹한 친구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밤, 참다래, 뭐 오미자, 뭐 대추, 살구, 매실 이런 친구들은 조금 껍질이 약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개시도 하기 전에 떨어져 본 거는 아 이거 아작 나버렸구나 건질 것이 없다 해가지고 낙과된 거는 아예 수학량 쪽으로 감안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수학 개시 후에 떨어진 놈들은 감안을 또 해줘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바미는 수학 개시를 기준으로 전에 떨어졌던 후에 떨어졌던 떨어진 놈들 다 감안을 해줘요. 근데 두바미 그 뒤로는 뭐 유자는 후부분이 없으니까 할 얘기가 아니고 뭐 어쨌든 전도 유자도 전 그래서 낙과 그 감안 안 합니다. 그 다른 친구들 다 있잖아요. 참나래, 대매사 이런 친구들 죄다 수학 개시 전에 떨어진 거는 아예 수학량으로 감안 자체를 안 한다. 후만 수학 개시 후에 떨어진 놈만 낙과 부분을 감안을 한다. 두밤이는 껍질이 딱딱하니까 얘는 전에 떨어지든 후에 떨어지든 또 다 감안을 한다. 요 개념 조금 잡고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낙과 피해 구성조사 그 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낙과 피해 구성조사, 착과 피해 구성조사 이렇게. 지금 우리 수학 개시 전 부분 하고 있습니다. 전 부분. 지금 기준 잡는 거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꾸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낙과 중 임의과실 20개 이상, 품종별로 20개, 농장 60개, 그 어딘 그대로 나왔고, 착과 피해가 구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3, 20, 60, 그 워딩으로 왔죠. 체크하세요. 선생님 뭐 어차피 저쪽이 정리를 또 다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보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 부분은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이. 그리고 품종별로 피해 구성조사 생략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나 낙과 피해 정도가 심해 피해 구성조사가 의미가 없을 경우 등에는 이 품종별로 피해 구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낙과 얘기, 착과 얘기 있으니까 착과 얘기 하나, 낙과 얘기 하나 이렇게 써줬네요. 그죠? 미부상 비율은 뭐 다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자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이제 후분에 관련된 썰이 나왔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 전 부분 내용을 정확하게 봤다라면 후 부분은 그 이 전 부분과 다른 부분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다른 것들은 내용이 다 같아요. 근데 이제 수학 개시 후기 때문에 여기도 실미 거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수학 완료 주수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완료 주수 개념. 그리고 좀 나보면 다른 거는 다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이제 수학 완료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수학량 조사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출야 자료든가 아니면 문답을 통해서 그 조사를 한다. 이 워딩이 들어와 있고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다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후 부분은 지면 부분은 대비가 방금 그 차이만 보면 끝나는 거고 그 문제에서는 쌤이 지금 영상 2개 정도 딱 선별해가지고 딱 올려줄 건데 그 내용만 제대로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응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8회 저거 후분을 물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뭐 나온다면은 쌤이 뭐 사례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 나온다면 한 이 정도 나오겠다 한 거를
이미 다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만 딱 보면 돼요. 뭐 무게감 있게 볼 자리는 아니에요. 예. 나와도 한 문제인데 그게 8회일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거기 너무 어렵고 거기를 좀 시원하게 설명해 준 사람들이 없으니까 쌤이 한번 좀 시원하게 설명을 해준 영상들을 좀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고 나서 다 들어보고 나서 선배들이 한 얘기가 있어. 쌤 덕분에 어려운 거를 아주 쉽게 그래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제 이쪽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 여기는 출제자도 몰라서 못 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무게감이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해만 조금 하고 있으면 메커니즘을 기본 개념만 그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네. 그래요. 네. 이어서 보면은